자, 아까 선생님이 이제 요 문제 그림 그리다가 좀 버벅댔었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잠깐 선생님 조금 쉬었는데 한 10분 정도 그 10분 쉬는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뭐 되게 허접해요. 허접하고 왜 아까 이렇게 버벅거렸을까? 선생님 미술의 소질이 예술적인 소질이 별로 없어서 그 예체능 중에 뭐 지금은 많이 살도 찌고 좀 이제 40대가 되면서 좀 둔해졌지만 사실 선생님이 이제 그 되게 날렵했거든요. 엄청나게 날렵하고 달리기도 엄청 빠르고 11초 때 그 달리기 항상 계주 선수로서 마지막 그 장식하는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했었는데 예전에 한번 그 얘기한 적 있죠. 덕소고 메시라고. 물론 이제 키가 비슷하기 때문에 덕소고 메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못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조금씩 잘하는 운동은 없어요. 잘하는 운동은 뛰어나게 잘하는 운동은 없지만 못하는 운동은 없습니다. 조금씩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그림 소질이 없는데 사실 보여주기가 좀 창피할 정도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네오디뮴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 이외에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을 변화시키는 방법.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도 되고요. 우리가 아까 정답은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네오디뮴 자석을 중심축으로부터 움직인다. 앞, 뒤, 좌우로 움직인다. 또 하나는 네오디뮴 자석 사이에 뭐 이쑤시개 이렇게 있는데 네오디뮴 자석을 회전시킨다라는 거예요. 회전시킨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 회전시킨다라는 걸 이용하는 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발전기. 우리가 이제 이런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예를 살펴볼 텐데 그때 발전기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거든요. 그때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선생님이 그린 그림. 선생님 아들이 이거보다 잘 그릴 것 같긴 하지만 자, 지금 왼쪽이 뭐냐면 자석이 원래 위치. 왼쪽이 지금 자석이 원래 위치고요. 그래서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얘를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는 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움직여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지금 그리진 않았지만 왼쪽으로 움직이고 뭐 코일 앞쪽으로 움직이고 코일 뒤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자석에서 멀어질수록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지게 되겠죠. 여기 가까울수록 밀도가 크고 멀어질수록 밀도가 크고 멀어질수록 밀도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기력 선속이 감소하게 되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석에 회전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럼 방향이 역시 바뀌면서 얘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회전했다. 뭐 이렇게 이제 회전하고 뭐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한다면 이 자기장 전체가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기가 변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S극이 회전해서 S극이 오게 되면 방향까지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자기 선속이 변하니까 자기 선속은 들어오느냐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N극이냐 S극이냐에 따라서도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흐르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에 연결된 발광 다이오드를 밝게 할 수 있는 방법.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를 증가시키는 거냐면 유도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유도 전류의 세기. 자, 유도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법칙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패러데이 법칙이고 렌츠 법칙은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또 패러데이 법칙도 우리가 배울 테니까 먼저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유도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센 네오디뮴 자석을 이용한다. 자, 센 네오디뮴 자석을 이용하면
센 전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빠르게 회전시킨다. 자, 이제 뭐 빠르게 회전뿐만 아니라 빠르게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인다. 빠르게 코일을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빠르게 변화시키는 거. 그리고 이 센 자석을 이용하면 더 센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얘도 시간에 따라 자기장의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날 거예요. 작은 자석보다, 그러니까 약한 자석보다는, 자기장의 세기가 약한 자석보다는 자기장의 세기가 큰 자석, 자기장의 세기가 센 자석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의 변화율이 더 큽니다. 자기장의 변화율이 더 크니까 당연히 얘도 더 큰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렌츠 법칙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렌츠 법칙은 유도 전류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을 우리가 알아보는 법칙이 되겠어요. 자,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할 때 코일에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방해하려는 방향. 기억하세요. 방해하려는 방향이다. 그럼 방해하려는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지금 N극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N극을 가까이 할 때, 이제 총 4가지가 있어요. N극을 가까이 할 때, N극을 멀리 할 때, S극을 가까이 할 때, S극을 멀리 할 때. 자, 하나만 기억하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2가지를 해볼게요. 2가지. N극을 가까이 할 때랑 N극을 멀리 할 때, 이렇게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S극은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S극은. 자, 그러면 먼저 볼게요.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표시가 되어 있고 코일을 통과하고요. 코일의 면적은 변화가 없죠. 자석을 어떻게 움직이든 코일의 면적은 변화가 없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는 겁니다. 자, 자석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 S는 면적이라고 하고요. 면적인데 지금 코일 면적은 변화가 없지만 지금 얘가 계속 변하게 될 거예요. 시간에 따라 얘가 변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근데 요 전 상황을 봅시다. 전 상황. 자, 전 상황을 보면 지금 여기에 자석이 위치하고 있고 N극, S극. 여기서 자기력선을 그리면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우리가 5개 그려져 있으니까 요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원래는 요 빨간색 하나, 둘, 셋, 넷, 5개가 그려져 있으니까 요 중에서 지금 통과하는 애들, 코일을 통과하는 애들은 요 3개가 있었는데 지금 자석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지금 지울 겁니다. 자석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지금 아까 통과하지 못했던 얘랑 얘까지 코일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코일을 통과하게 됩니다. 즉 아래로 향하는,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자기장이 증가했어요.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자기선속이 증가했습니다. 자기선속. 그러면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이 변화를 방해한다는 얘기는 자기선속이 변하는 거를 방해하는 방향이란 뜻이에요.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그래서 면적은 변화가 없으니까 자기장이 지금 아래로 점점점 많아졌다면 이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장을 위로 만들어야 됩니다. 위로. 그래서 아까 자기장이 3개 통과했었는데 자기장이 통과가 5개로 늘었어. 아래 방향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그러면 다시 3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몇 개를 해주면 될까? 2개를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는 것 2개가 상쇄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3개만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통과하는 것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위로 향하는 자기장을 만들도록 이 코일에 뭐가 흘러야 되냐?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이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일에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럼 그때부터 오른손 법칙이 되겠죠? 자, 코일 원형 도선. 자기장의 방향이 엄지손가락.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야 되니까 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도록 감싸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전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겠죠. 이러한 방향.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름으로써 이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이 자기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증가하는 자기장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변화된 자기장을 방해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사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려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칙은 이거예요. 원론 우리가 그 FM대로 배우다 보면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FM대로 배우는 내용이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려면 변화를 방해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석의 움직임을. 그래서 N극이 내려오면 N극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N극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밀어내야겠죠, 자석을. 그러니까 밀어내는 방향. 밀어내려면 N극이 위쪽에, 아래쪽이 S극, 이렇게 유도가 돼야겠죠. 근데 자기장은 N극에서 이렇게 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자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석이라고 보면 N극에서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고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할게요. 여기 지금 선생님이 자석의 S극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갈 때라고 했는데 이 그림은 N극이 멀어질 때 그림이죠. 그래서 S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가 아니라 N극을 멀리 할 때, 가까이가 아니라 이제 코일로부터 멀리 할 때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지금 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5개죠? 하지만 이 코일이 이제 위쪽으로 자석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얘랑 얘가 이제 코일 밖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코일 밖으로 빠지게 될 거고 얘랑 얘 정도만 아직까지 코일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래 위로 통과하는 위로 통과하는 게 아니죠. N극에서 나오는 방향이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N극이 가까이 있으니까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처음에는 5개였는데 지금 N극이 코일로부터 멀어지니까 운동 방향 위로 멀어지니까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3개로 줄었다는 거죠. 3개로 줄었다. 그런데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얘기는 원래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었던 5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방향으로 2개를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일의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도록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유도 전류.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니까 감싸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면 요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렌츠의 법칙이에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도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가 FM대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르게 좀 생각한다면 N극이 멀어지니까 N극이 멀어지는 거를 어떻게 한다? 방해한다. N극이 멀어지는 거를 방해한다는 얘기는 붙잡는다는 얘기죠. 붙잡는다. 그래서 N극과 가까운 쪽에 S극이, 먼 쪽에 N극이 이러한 형태의 자석처럼 코일이 행동하게, 즉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아래 방향이 되도록 유도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렌츠의 법칙이 되겠고요. S극이 내려오거나 S극이 코일을 향해 오던가 S극이 코일로부터 멀어지는 거는 여기서 이제 뭐만 바꿔주면 되냐면 S극을 향해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N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S극이라면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만 바꿔주고 선생님이 접근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해주면 우리가 유도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렌츠의 법칙이었고요. 유도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 다음에는 유도전류의 세기를 알아보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잠깐 끌었다 갈게요.